많은 분들이 로봇 수술을 버스에도 로봇 수술기를 이용한 뭐 인공관절 수술 뭐 이래가지고 로봇 수술이라는 표현을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이제 들었을 적에는 흔하게 1차 병원부터 이런 뭐 대학병원까지도 많이 시행하고 있는 거를 이제는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근데 다들 뭐라 그래요? 비싼 수술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과연 그 비싼 수술을 누가 할 것인가? 근데 그거 나도 이제 만약에 수술을 받아야 된다면 나도 가능할까? 이제 이런 것들이 돈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나라가 보험적으로 적용을 하고 우리가 뭐 가지고 있는 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병원은 2018년도 12월에 이제 로봇 수술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실제 수술방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방을 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12월 24일 그 당시 18년도에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얘기하는 그날 갑상선 수술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 20분이 넘으세요. 20명이 넘는 각 분야의 뭐 갑상선 수술하시는 외과 교수님도 계시지만 유방암이나 아니면은 뭐 그 외에 담낭암부터 간암 뭐 다양한 우리 뱃속에 있는 장기들을 로봇 내시경과 기구를 이용해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은 올해 한 9월 뭐 전후되며 한 4,000건 이상의 갑상선 수술을 포함해서 다른 과 모든 로봇으로 시행하는 수술을 이제 하게 됩니다. 우리가 수술이라고 교수님들이 앞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계속 해주셨는데, 우리가 진단을 받게 되어지면은 약을 먹어 치료하는 약물 치료도 있기는 하지만 수술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치료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그냥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보면 조직을 째서 어떠한 그 장기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떼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것, 조직을 절개해서 하는 어떠한 외과적 행위를 우리는 수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아까 어떤 분이 앞에서 들으시면서 저는 언제 절개 수술을 받았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이 중에는 오늘 로봇 수술을 받으신 분도 계세요. 이거는 어떤 큰 범위 내에서는 다 수술이고요. 그거를 어디로 접근을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떠한 기구를 가지고 이거를 조직을 떼서 치료를 할 것이냐, 이게 수술 방법에 해당이 돼요. 흔히 말하면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어떠한 목표에 도달하는 건데요. 밥을 먹을 때 숟가락을 쓸 거냐, 젓가락을 쓸 거냐, 뭐 아니면 포크를 쓸 수도 있고요. 뭐 이런 등등 다양한 것들이 이제 이름이 붙여지는 것처럼 우리가 직접적인 가까운 부위에 째고 그걸 눈으로 보면서, 맨손으로 의사가 수술할 수는 없어요. TV 드라마 속에서도 기구를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구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절개 방법, 그리고 또 TV나 이런 데서도 많이 보시고 흔히들 뭐라 그러세요? 복강경이라고 많이 표현하시죠? 복강, 배 속에 있는 장기들을 내시경, 카메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기구를 이용해서 수술하는 걸 우리 복강경이라고 그러는데, 물론 이제 갑상선은 복강에 있는 장기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럼 로봇 수술은 어디에 들어가냐면 내시경에 들어가요. 그런데 아까 그 이진욱 교수님이 얼핏 얘기했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가전도 그렇지만 컴퓨터도 그렇고 지금 열심히 사진 찍을 수 있는 카메라, 핸드폰도 그렇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수술에 사용하는 내시경 장비들, 카메라와 기구들이요 엄청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다가 로봇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고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교수님들이 환자분 이거 상담해 주세요라고 보냈을 적에 흔히들 하시는 질문들을 조금 모아봤는데, 이런 것들이 제일 궁금하세요. 로봇이 수술을 이제 아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리고 의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하는 게 더 나은데 왜? 우리는 절개라는 방식, 의사가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수술하는 게 이게 우리에게는 익숙하거든요. 그런데요, 이제 옆집 뭐 지인은 뭐 절개로 했는데, 물론 절개가 필요한 환자도 있기 때문에 수술 방법에서 절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지금은 로봇 수술을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세요. 그런데 수술비가 너무 비싸다고들 다 이야기를 하고 다 그렇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접근이 조금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마지막에 저한테 하시는 질문은 실비보험 되나요? 이러고 물어보세요. 아까도 제가 저 뒤에서 잠깐 기다리는데 제가 실비를 늦게 가입했어요. 4세대예요. 무슨 말인지 어머님들은 아시죠? 4세대예요. 그래서 안 될 것 같아요.
비급여라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설명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다빈치라는 로봇 수술 장비는 아까 말씀드린 카메라 기구들이 좋아졌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로봇 수술은 저희가 대부분 한국에서 로봇 수술합니다 하는 병원들의 이제 장비들은 다빈치라는 이름을 가진 장비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옛날이라고 말은 그렇고요. 2차 세계대전 그때에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병사들을 전쟁터에서 이렇게 가가지고 치료를 못 하잖아요. 이런 데서 고안이 되기 시작을 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나리자, 뭐 최후의 만찬 그림을 그렸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다빈치 들어보셨죠?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다비치라고 네, 웃으시는 이유는 어디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안경 다빈치 이러는데요. 다빈치라는 이름을 가진 장비들을 이제 사용을 해서 수술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 유래가 됐다라는 거 짧게 그냥 알고 가시면 좋고요. 아까 그림 이진욱 교수님이 잘 보여주셨습니다. 현재는 14년, 그 다음에 18년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모델들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 맨 왼쪽에 2014년에서 팔이 4개짜리가 있고요. 그 옆에는 팔 하나짜리의 카메라와 기구 3개가 나오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단일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구멍 하나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장비를 전국의 모든 병원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봇 수술. 조금 어려운 그림으로 막 되어 있는데 3D로 볼 수 있다. 장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집에 있는 가위, 집게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면, 가위는 손잡이 이렇게 손가락 껴서 움직이시는데 이거는 할 수 있는데 가위 꺾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꺾어요. 그 다음에 집에 이제 집게들 이렇게 조리도구 있잖아요. 집게가 꺾인 거가 있기는 하겠지만은 내가 이거 꺾으려고 그러면 꺾이나요? 안 꺾이나요? 꺾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잡거나 자르거나 이런 것들이 다 관절이 없어요. 근데 수술에 사용하는 기구들이 관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술할 적에 제한점들이 있고, 만약에 이제 내가 이거를 여기를 수술을 하려고 그러는데 잘못 접근을 하게 되어지면 여기까지 도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로 접근을 하거나 다른 장기나 주변에 방해를 받게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기구들이요, 관절이 들어가요. 그래서 다빈치 로봇 수술 기구들은요, 손가락처럼 꺾을 수 있고요, 앞에 손목처럼 꺾을 수 있고요. 제가 아까 마지막 그림에 왜 단일공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걔는 이렇게 관절이 더 많이 꺾여요. 카메라도 꺾여요. 그렇게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수술을 시행하는데, 아까도 교수님들이 계속 설명하셨지만은 뭐라 그랬냐면 손떨림이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손떨림이 보정이 되어 있고 인체공학적으로 잘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수술하는 의사가 편안한 자세에서 수술을 할 수 있어야 환자도 편안하게 수술을 잘 받을 수 있겠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좋은 시야에서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이러한 이제 장비들을 이용해서 수술하는 게 다빈치 로봇 수술이다. 이게 왼쪽 게 단일공이에요. 근데 보시면 저거 눈 2개 같이 생겼죠?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기구 끝에 이렇게 의사가 아까 조종석에 앉아서 뭐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앉아서 움직이게 되면은 저 500원짜리 동전안기 구멍이 되게 작거든요. 3cm 내외되는 저 구멍 안에서 카메라와 기구가 자유롭게 손떨림 없이, 그래서 제로는 그림도 그릴 수 있지만 제로는요, 그 포도 껍질을 벗긴 다음에 다시 이렇게 예쁘게 꼬맬 정도로의 손떨림 없는 정교한 이런 동작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로봇 수술 그 기술들이, 기구나 장비들이 이만큼 좋아졌다. 이걸 가지고 수술을 하겠다는 거예요. 앞에서 다 설명하셨기 때문에 갑상선 수술하는 방법은 절개라는 방법도 있지만 내시경을 특히나 로봇 내시경 이용할 적에는 겨드랑이와 유륜을 통해서 들어가기도 하고, 요즘은 단일공 장비를 통해서요, 겨드랑이에 3cm 내외 작은 절개를 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부위와 다르게 겨드랑이는 이렇게 평상시에 이렇게 팔을 내리고 살기도 하고, 특히나 주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수술 후에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상처가 눈에 잘 안 보이게 돼요. 특히 뭐 이렇게 드러내고 다니진 않으시기 때문에 옷을 입으니까 또 특히나 더 안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러한 장점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여기까지 이제 환자분들한테 수술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환자분이 여기에서 이제 로봇 수술을 선택을 하고 싶은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지갑 사정을 봐야지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데요.
다빈치 로봇 수술은요, 제가 아까 지금 수술 방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절개, 그 다음에 일반 내시경을 이용한 갑상선 절제, 또 로봇 내시경을 이용한 갑상선 절제 모두요, 우리나라가 법적으로 인정하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실비보험, 아까 어떤 분이 4세대 물어보셨는데요. 4세대 아니라 그 이후에 나온다 하더라도, 물론 요즘은 다빈치 로봇 수술이라는 약관을 따로 두기도 하긴 하지만 거의 우리나라의 실비보험이 존재하는 이유는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원을 해서 수술을 받던, 시술을 받던, 어떤 치료를 받았을 적에 이것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원을 해서 뭔가를 한다 그랬을 적에는요, 반드시 우리나라 의료보험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서 인정하는 그 수술 행위, 그걸로 정해진 거는 뭐 1세대는 100% 알고 계시죠? 5,000원 제하고 100%, 2세대는 90%, 뭐 3세대 가면서 지금은 현재 뭐 70%까지 이렇게 적용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저한테 질문 주셨던 4세대 실비를 갖고 계신 선생님은 뭐 착한 실비, 이제 표준 실비 이렇게 되는 실비이기 때문에요. 아마 법으로 정해진 수술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빈치가 안 되면은요, 절개도 받을 수 없는 건데, 이거는 너무 익숙한 수술 방법이라서 다들 다른 거는 물어보지도 않고 로봇 수술 받아야 돼 라고 하면 이거에 꽂히셔서 로봇 수술만 자꾸 물으시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법적 수술이다, 법으로 정해진 수술이다, 이렇게 알고 계셔서 이제 질문을 하시면 되고, 실비 적용 범위는 그래서 최근에는 70%까지 와 있는데, 그래서 그 아까 질문하셨던 선생님도 70%에 해당이 된다, 그 말인즉슨 병실에 입원했을 적에 발생하는 비용은 절개를 하시나 로봇 하시나 똑같아요. 근데 다빈치 로봇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수술 비용이에요. 의사의 행위료, 재료비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건데, 절개는 나라에서 일부 보험 적용해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얼마 감면 적용해 주는데, 다빈치 로봇 수술에 사용하는 기구류는 감면이 되지 않아서 수술비가 살아있다라고 저는 표현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수술비가 1,000만 원 단위가 좀 넘어가니까 실제적으로 절개했을 때보다 수술비가 뭐 3배? 뭐 이렇게 아니면 2~3배 정도 더 높은 가격이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비에 100%짜리 실비 가지신 분들은 적용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절개하신 분들도 예를 들어 300이라고 해볼게요. 내가 300만 원 수술비 발생했어. 그럼 300만 원 돌려받는 거지 500 받지는 못해요. 그런데 다빈치 로봇 수술이 1,000만 원이다. 근데 내가 100% 가지고 있어. 그러면 5,000원 제하고 100% 1,000만 원에 대해서 다시 환급을 받으시게 돼요. 70%일 경우에는 당연히 뭐 300일 적에는 그거에 대한 30%를 빼고 90만 원 빼고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선 300을 빼고 이렇게 적용을 환급을 돌려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진짜 수술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오늘 수술 받으신 분들은 나중에 필요한 서류 제출이나 이런 거 하시면서 내 약관 아니면 콜센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병원들이 요즘은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마 이해하시기 편할 거고요. 그래서 얘는 여기에 해당이고, 건강보험공단, 우리나라 의료보험법에 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갑상선, 암 뭐 이런 거 진단을 받게 되면 나라에서 감면 혜택 주거든요. 그거 문자 올 적에 밑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나라에서 이렇게 적용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근데 비급여래도 옆에 비급여 있잖아요. 쟤는 나라가 그 인정도 안 하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미용이나 성형이에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하나만 얘기 드리고 넘어갈게요. 저희가 그 갑상선 수술을 절개로 했어요. 근데 아까 앞에 교수님이 그 켈로이드성 피부라 그래서 막 우둘투둘 되게 두껍게 막 흉이 졌잖아요. 갑상선 절개로 했을 적에는 실비 청구를 하실 수 있어요. 수술 방법 법적이라서. 그런데 수술이 끝나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별로 눈에 띄고 이래서 내가 흉이 생겨서 이걸 조금 치료하고 싶어. 피부과를 가시던 성형외과를 가시던 레이저 치료나 여러 가지 하시게 되면 미용 목적으로 들어가시기 때문에 대부분은 청구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저쪽이에요. 미용이나 성형 목적에 해당하는 것들은 비급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법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저쪽 왼쪽 끝에 있는 쟤는요, 실비도 청구하셨을 적에 뭐 어떤 건 40% 주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은 돌려받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빈치 로봇 수술은요, 밑에 개인 보험이 있을 적에 받으실 수 있고, 실비에서 특히나 실손 의료 보험에서 보장을 하고요. 요즘은 생명이라고 표현해놨는데 암보험이나 뭐 종신보험 CI라고 표현하는 옛날 표현법에 이런 것들에서는요, 요즘 나오는 상품 중에 다빈치 로봇 수술 특약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TV 보시다 보면 광고, 보험 광고에서 다빈치, 여기용의 다빈치 로봇 수술도 뭐 적용됩니다. 뭐 이러면서 광고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4세대부터는 이제 그렇게 실비들도 나오지만 생명보험 안에서도 보장하는 특약들이 생겨났다. 그래서 수술을 받으셔야 된다면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가입 시기, 제가 아까 1세대, 2세대, 3세대 너도 나도 실비 가입하면 똑같은 그 퍼센테이지로 환급받는 게 아니다. 가입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그 다음에 선천적으로 아니면은 늦게 실비 가입하면서 내가 뭐 갑상선 질환을 앓고 있어서 이제 그거는 제외하고 가입이 됐다. 그러면은요, 절개로 수술을 받으셔도 실비 청구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질환의 고지 유무 이런 내용들이 되게 중요하니까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꾸 물으세요. 수술비 비싸니까요. 나 수술 받고 나면 병원하고 보험사가 알아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안 되고요. 영수증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영수증을 받으려면 본인이 이제 병원에다 선지급하시고 그리고 영수증 받으셔서 회사에다가 제출을 하시던지 아니면 요즘은 다 어플로 되어 있어서 이제 신청을 하시고요. 고액이라서 아마 직접 찾아서 방문하시거나 팩스로 보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고 꼭 모든 병원들이 로봇 수술하십시오 이렇게 꼭 하는 건 아니에요. 실비를 가입했다 하더라도 본인의 보장 범위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고 가능하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다른 치료를 받아야 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또 이제 무조건 실비를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실비 한도액 있는 거 아시죠? 2천만 원, 3천만 원 이런 식으로 한도액 범위 내에서 365일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1년 동안 쓰실 수 있는 거라 이제 그거를 맞고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 사용을 하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다빈치 로봇 수술 저희가 막 계속 좋네 어쩌네 막 정교하네라고 설명을 계속 드렸지만요, 환자분의 그 진단, 그 조직 검사 결과나 이런 사안 그 교수님하고 진료를 보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같이 상의하셔서 논의하셔서 이제 정하게 되기 때문에 무조건 로봇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조건 절개만 해야 된다 이건 아니니까 진료 받으실 적에 잘 상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여기 지금 이제 이거를 주관하는 외과 교수님과 또 암통합지원센터가 있는데요. 저희 병원 뭐 첫방문센터나 아니면 암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궁금한 사항들 문의 주셔도 되고, 저희는 로봇수술센터에서 말은 로봇수술센터긴 하지만 이제 수술실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요. 수술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들 있으시면 저희가 알려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되게 고생하셨고요. 조심히 귀가하시기 바랍니다.